네. 야, 3%가 혼연일치가 됐구만. 왜요? 잔디. 아, 잔디. 영화관에서 나봤다는 사람이 많더라. 아, 잔디 광고. 골프전 아, 골프.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활용하는데. 네. 잔디. 요즘 이제 업무 협업 툴로는 뭐 가장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3%가 그거 쓰잖아. 쓰고 있고요. 처음에 솔직히 좀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익숙지 않으니까. 카톡 쓰다가 그거 쓰니까 네. 꼭 써야 되나 그랬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진짜 훨씬 편하죠. 업무 툴로는 편하더라고. 네, 뭐 파일 업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보안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카톡과는 비교 안 될 만큼 네. 또 뭐 해외 브랜드 것도 있어요. 슬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예 그거 안 됩니다. 잔디로 잔디 토종이죠. 토종이죠. 네, 잔디 말도 토종 아니야. 잔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잔디 잔디 옛날에 술 먹다가 잔디비라. 진행해. 네, 잔디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매번 그럴 거라고 아이고, 예상했고요. 역시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매 3개월마다 하향 조정하고 그러니까 뭐 새롭지도 않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차트 보시면 우리나라가 2.3% 올해 성장할 거다라고. 이거 아닌데 그 첫 번째 차트. 네. 그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 전에 비해서 4월 전망 대비해서 0.2% 포인트 낮췄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덜 낮춘 비교적 미국 1.4% 포인트 낮췄죠. 중국은 1.1%. 근데 저게 저 표에서 보시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4% 포인트 낮췄고 우리는 0.2% 포인트 낮췄는데 똑같아. 네. 저게 사실 우리 50대 입장에서는 저게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미국도 얼마나 경기가 좋은데 그런 네.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우리가 워낙에 뭐 두 자리 숫자 이런 거 성장을 하고 미국은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쌍둥이 적자 막 이런 거 시달릴 때라서 네.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서 2.3%라는 게 그래도 양호하다. 아까 어떤 분도 우리나라 2% 성장이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조적인. 일본이 1.7. 오우, 저건 뭡니까? 엔저 효과인가? 1.7이면 일본 치고는 좋은 거죠. 영국이 3점이네. 네, 영국이 3.2. 저건 뭐 브렉시트 영향인가요? 독일 1.2. 네. 독일의 몰락이죠. 그죠? 네, 독일이 지금 발탄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에너지 패권에 가장 취약한 데가 독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노스트롬이 이제 독일로 딱 오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프랑스도 2.3이에요. 그러니까 한, 미, 불이 2.3으로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계속 낮아지면은 과연 올해 IMF가 또 3개월 있다 또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보는 거는 아직도 입장을 2.7% 성장할 거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남아있는 3분기, 4분기에 0.5%씩 성장을 하면 여기서 0.5%라는 게 전분기 대비죠. 네. 0.5% 성장하면은 우리나라가 2.7%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전문가들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의 성장률이 마침 어제 그 2분기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0.7%가 올랐어요. 전분기 대비. 한번 차트 보여주세요. 아까 틀었던 차트죠. 사실은 저기 보시면 그 0.7% 성장이 나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컨센서스가 대충 한 0.6%, 1분기에 0.6% 성장을 했고요. 전망치가 0.2에서 0.5% 이렇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낙관할 수 없다. 저 차트는 됐습니다. 그 낙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수출과 투자가 다 내리막이에요. 수출과 투자가 다 내리막이고 그 다음에 반짝 좋아진 게 코로나가 이제 좀 회복이 되면서 민간 소비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 두 번째 차트가 보여지나 모르겠는데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민간 소비가 1분기 대비해서 3%가 좋아졌어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0.5%였거든요. 바로 여기서 다 대부분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부 소비가 1.1% 좋아진 걸로 나오죠. 그 다음에 건설 투자가 0.6,
이게 이제 노란 막대가 2분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비 투자 마이너스 1이죠. 수출이 전분기 비해서 마이너스 3.1%입니다. 마이너스 3.1. 예,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 수입도 0.8%.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으로 성장을 견인해 왔던 게 수출과 설비 투자 뭐 이런 거라면 올 2분기는 민간 소비 저 코로나 해제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 나올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일시적인 그 자극 효과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3분기에 소멸이 되면은 3분기 성장률이 과연 그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듯이 0.5%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전경련에서 국내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거 이제 BSI라는 거 있잖아요. 왜 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네. 8월 전망치가 나왔는데 86.9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기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BSI 전경련 BSI가 90 아래로 내려온 게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었던 재작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고요. 지난 3월과 비교해 보면 정년용 BSI가 무려 15.2%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네. 이게 낙폭으로 보면 메르스가 굉장히 확산이 됐던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분기별로 낙폭이 월별로 가장 낙폭이 컸던 그 8월 전망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수출의 회복세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차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할 거 없이 다 경기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이제 줄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전망을 좀 어둡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수출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면 정부 지출이나 네. 혹은 이제 민간 소비 쪽에서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마저도 이 민간 소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좋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나오죠.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는 좀 더 심각하게 한국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7%로 낮췄어요. 1.7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거의 1%포인트 낮게 전망을 하죠. 그리고 국내 증권사 일부에서도 2%대가 못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올 3분기나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아까 그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일시적인 소비 증가의 일부 효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려울 거다.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설문을 했는데 네. 국내 경제학자 39명 중에 23명 즉 59%가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진단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뭐 IMF도 틀리고 뭐 한국은행도 틀리고 국내 증권회사도 다 틀리는 건데 거꾸로 좀 틀릴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좀 빨리 끝난다든지 또 유가가 좀 빠져주고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왜 경제는 계속 서프라이즈는 없고 쇼크만 나올까? 네. 우리 이거 진행한 지가 벌써 한 4년 됐는데 네. 정프로 뭐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졌습니다. 한 번이 없어. 거의 없죠. 네. 근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있었어요. 언제요? 뭐 정확히 어떤 몇 월 달인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은 정확하게 반대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경제는 나빠진 거. 물론 이제 전 세계 경쟁률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사실 저성장 국면으로 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서프라이즈의 빈도수보다는 쇼크의 빈도수가 훨씬 많은 건 사실인데 물가도 그렇잖아요. 오른 게 있으면 빠진 게 있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다 올랐다고 하지만은 평상시에도 우리는 오른 것만 기억을 하는 추세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아주 효율적인 경제 정책도 좀 내놓고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도 좀 내놓고 해서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만큼은 비교적 낙폭이 좀 덜하고 잘 버텨낸 뭐 주식 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대박을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대박을 노리다가는
헛걸음 치면 굉장히 난처해지니까 경제 운용이라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되 네. 어쨌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지켜내는데 일단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충격적인 전망이긴 하여튼 뭐 실망스러운 전망이긴 한데 중국 3.3은 약간 좀 더 놀라운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원래는 이제 중국하면 바오파, 바오치, 바오류 유기하는 네. 안 간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게 3.3이니까 3.3. 네.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도. 자, 뉴스 3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SK에 29조 원 투자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멘트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을 하러 백악관에 갔어요. 네. 갔는데 그저께인가요? 왜 저 확진이 됐잖아요. 근데 또 고령인데다가 또 확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옆 건물에 있고 이제 최태원 회장 일행은 이제 백악관의 회의실에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있고 여기서 이제 화상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좀 미안하겠죠. 네, 바이든이 본인 보러 왔는데 본인이 이제 확진이 되다 보니까 이걸 못 보는데 그래도 이제 이 최태원 회장이 미국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죠. 2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뭐 연신 이제 땡큐를 얘기하면서 역사적 발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화상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과 SK 경영진 외에 미국 측의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하고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함께 백악관 회의실에서 자리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확진 때문에 건물 중간에 위치한 관저 집무실 여기서 이제 화상 회의를 했는데 220억 달러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150억 달러는 이제 R&D,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이런 반도체 산업.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에 그냥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분위기가. 여기에 투자라고 50억 달러는 이제 그린 에너지 분야. 뭐 바이든이 주장하는 거죠. 이제 청정 에너지 이런 건데 나머지 이제 바이오 과학과 바이오 의약품에 투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에 원래 70억 달러 투자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20억 달러 포함하면 거의 300억 달러에 가깝다는 게 최태원 회장의 설명이죠. 그리고 발언 두 장에 이제 뭐 특이할 만한 거는 뭐 화상으로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스터 최, 뭐 프레지던트 최,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톤이라고. 토니? 이제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이 이제 톤인가 봐요. 그래서 톤이라고 여러 차례 불러주면서 네. 굉장히 친밀감을 최태원 회장이 아마 시카고 대학에서 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 비교적 오래 있었죠. 그래서 아마 유학을 하던 중에 그 최종현 회장이 타결하면서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태원 토니. 네. 태원 토니. 네. 네. 영어 이름이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알렉산더? 알렉스? 예? 알렉산더? 알렉산더 좀 왜요? 헤어 디자이너 같은 느낌인데. 왜 또 편견 심어주십니까? 아니 왜 뭐라 그러는데? 알렉산더 좋잖아요. 네. 난 물어봐. 뭐 제이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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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네. 아마 이제 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고 또 자네 델런 재무부 장관이 왔는데 SK 그룹만 쏙 빠졌거든요. 평택 갔죠. 네네네. 그리고 정의선 회장 뭐 저 현대차. 떠나가던 날 났죠. 그리고 네. LG 사이언팍 갔는데 그룹의 이상이나 보면 최태원 회장이 왜 빠졌지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거 간 거고 이 화면은 이 기사는 아마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리쇼어링, 뭐 프렌쇼어링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옵니다만은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 미국으로 다시 회귀해라. 이런 미국의 강한 드라이브에 한국의 기업들이 다 순응하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물론 지금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가 굉장히 미국 내에서 착근을 하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뭐 R&D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걸 원하겠죠, 미국에서. 그렇겠죠. 네.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또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예요. 미국 내에서만큼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임금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플랜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승산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미국의 그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HR이라는 게 한국 기업들이 매니지 한다는 게 그닥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가 고용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문화라는 게 전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 미국에서 원하는 건 굉장히 많은 고용이겠습니다만은 사업이 성공해야 고용이 되는 거니까 또 어떤 그런 혁신적인 그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화상회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환경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아마 보호에서 풀리죠?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날 이제 또 재료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중국의 한 기업과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협력을 한다고요? 뭐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게 성일 하이텍 때문에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화제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1위 코발트 정련 업체죠. 화유 코발트와 협력을 해서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 거기에 대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합작법인은요. 배터리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과 수거된 폐배터리에서 양극재 주원료로 사용되는 리사이클, 니켈, 코발트, 리튬 뭐 이 성일 하이텍에서 하는 거랑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극재 생산 과정을 거친 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중국의 난 좀 몰랐는데 중국 난징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생산 공장이 있네요. 이미 배터리. 여기에 이제 공급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12월에 LG 화학과 함께 600억을 투자해서 미국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지분 2.6% 이미 투자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조사 업체죠. S&E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2030년에 20조 2천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참 먼 미래입니다만 2050년에는 600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과연 CATL이나 이런 데 경쟁자로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성과가 나올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건 뭐 거의 명확하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이런 셀 모듈 업체 할 거 없이 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에 진출하려고 하고 중국에서 어쨌든 시도를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의미 있어 보이네요. 네, 제가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한번 또 큰 인사이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뭐 이제 단독 어떤 회사가 지금 이제 잘 상장도 했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돈이 될 시점쯤에도 각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걸 그냥 놔둘 것인가? 그러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뭐 등등 해서 그 회사들이 자기가 직접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리사이클링 회사들은 그 기업들의 하청 이상의 성일 하이텍 안 했지? 저요? 안 했죠. 없지? 그런 것 같았어. 넘어가. 알겠습니다. 내일 거래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초를 치시나?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뉴스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